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 신쌤 신정호입니다. 오늘이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파트는 삼국시대의 정치사 파트입니다. 여기서 총 9문제가 출제돼서요. 매년 약 2.5문제 정도,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쪽 파트 좀 주요 왕들에 대한 왕대사만 좀 충실히 해도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대 여러 왕의 업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틀린 거 찾아라. 1번, 고구려 소수림왕은 진대법을 제정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고구려에서 춘대 춘합의 빈민 구휼 제도인 진대법을 제정한 왕은? 그렇죠. 고국천왕. 소수림왕 아니네요. 1번 틀렸으니 1번 정답. 바로 1번 정답 나왔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2번, 백제 근초고왕은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지금의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4세기 백제의 전성 시기를 이끈 근초고왕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지금의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맞는 지문 되겠고요. 3번,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우경을 장려하였다. 그렇죠. 6세기 지증왕, 제가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렇죠. 신라왕. 왜요? 신라라는 국호를 최초로 정하였고 예전에는 사로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정식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망라한다라는 뜻의 신라로 국호를 새로 정하고 옛날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약간 이상한 왕호를 썼는데 이제 하나 정책으로 왕이라는 새로운 왕호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 그래서 신라왕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죠. 우상국을 정복하고 우경을 장려하고 순장을 금지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발해무왕은 일본과 교류하고 당의 산둥지방을 공략하였다. 발해무왕 때는 당나라와 대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 신라와 적대적인 그렇죠. 돌궐 일본과 교류하였고 그리고 장군 장문유를 파견해서 당의 산둥지방 덩저우를 공략하였다. 맞는 질문. 자, 그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이것도. 자, 기억.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6세기 진흥왕대의 사실이고 니은, 김춘추가 당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요거는 7세기 얘기네요. 통일전쟁 직전에. 디귿, 장수왕의 군대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였다. 요거는 5세기 장수왕대 사실이고 리을, 성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것도 역시 6세기 성왕대의 사실이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그렇죠. 5세기 장수왕대 사실 디귿이 1번. 야, 재수네요. 디귿이 첫 번째로 나온 거 3번밖에 없네요. 3번 정답.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우리가 순서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6세기대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6세기대 사실이 두 가지네요. 기억의 진흥왕의 대가야 병합, 리을의 성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하류 차지. 자, 제가 좀 일단은 연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성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하류 지역을 차지했던 건 그렇죠. 551년의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한 건
그렇죠. 562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기역인데 이러자니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연도를 외우시면 좋지만 고대사에서 뭐 연대를 다 외우시긴 힘들고 제가 좀 요령을 가르쳐 드렸죠. 6세기대 사실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서로 비교한다면 거의 90% 이상 그렇죠. 백제 성왕의 업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흥왕의 업적이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렇죠.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했다가 554년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그렇죠. 패하고 목이 잘리는 비극을 겪게 되고 이 이후에 진흥왕의 업적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성왕의 업적이 먼저 그 다음에 진흥왕의 업적이 나중. 그렇게 따져도 리을 기역. 제일 마지막은 7세기 김춘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 정확하게는 648년도의 역사적 사실이 있네요. 어찌됐건 정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기역, 니은 3번 정답.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도 문제네요. 야, 2017년도에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3문제나 나왔네요. 밑줄이 말하기를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신분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고 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다. 출처가 삼국사기네요. 아, 여기 문제에 나온 지문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 지문이요, 보기 쉽지 않은 사료인데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설계두 열전이에요. 설계두란 사람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육두품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육두품의 대표성시 경주 최씨 있고 그렇죠. 설총의 설씨도 육두품의 대표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예, 설계도 육두품 출신인데 이 신분에 여기 보면 본문에도 보죠.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신분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신분제에 불만을 품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대에 입대해서 이 사람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주필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워낙 용맹하게 싸워서요. 당태종이 이 설계두한테 어의를 덮어주고 설계두가 전사하고 나자 설계도의 시신 위에다 어의를 덮어주고 대장군에 봉하였다라는 내용이 삼국사기 설계두 열전에 나옵니다. 근데 설계두를 몰라도 여기 신분제에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육두품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자,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승려로서 당나라에서 선종을 공부하였다. 여러분, 이 한 문장 가지고 누구를 특정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선종은 그렇죠. 통일 전후한 시기에 주로 수입이 돼서 또는 신라 하대에 수입이 돼서 신라 하대에 유행한 불교 종파. 대표적으로 보자면 선종 구산선문 중에 가지산파를 창도했다라고 여겨지는 도의선사 정도 볼 수 있는데 신분제에 불만을 품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육두품 출신으로 골품제도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네요.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 설계도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왕자 출신으로 나중에 태봉을 세웠다.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후 고구려를 세운 후 나라의 명칭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으로 바꾼 사람은? 그렇죠. 궁예죠. 궁예. 3번은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 4번 해도 출신으로 귀국 후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을 설치한 사람은 신라 하대 장보고. 4번은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정답은 2번.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세기 장수왕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네요. 2018년도 기출문제.
1번 평양천도. 그렇죠. 장수왕은 5세기 왕인데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한다. 1번 맞는 설명. 2번 영락연호 사용. 영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장수왕이 아니라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이네요. 2번이 틀렸으니 2번 정답. 3번 백제 한성함락. 그렇죠.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후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남하 정책의 결과로서 그렇죠. 475년에 한성 백제를 멸망시킨다. 맞는 설명이었고 4번 광개토 대왕 릉비 건립. 그렇죠.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릉을 만들고 거기 앞에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한 거 장수왕의 업적.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여러분 선덕여왕 때는 하늘로 솟은 거 좋아하셨고 하늘로 솟은 거 만들었다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첨성대, 황룡사, 구층, 목탑. 그래서 1번, 4번은 그렇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 확실히 알고. 자, 3번 분황사. 이 분황사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향기날 분자, 황제 황자, 절사자. 아하, 향기나는 황제의 절. 선덕여왕이 여성분이니까 화장을 좀 하셨을 거고 좋은 향기가 났겠네요. 그렇죠. 분황사 역시 선덕여왕 때 창건된 절. 이번에 황룡사는 그렇죠. 진흥왕 때 창건된 절. 정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황룡사 절 자체는 6세기 진흥왕 때 창건이 되었고 황룡사 안에 있는 구층 목탑은 7세기 선덕여왕 때 건립된다. 그 포인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밑줄 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의 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나뉘는데 국내성은 평지성, 환도산성, 산성자산성은 산성에 해당한다. 2018년도 기출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핵심 키워드 나왔네요. 뭐죠? 국내성. 국내성은 그렇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네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 고구려. 따라서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오부족 연맹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그렇죠.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에서 출발. 2번 귀족 대표자 회의인 제가회의가 있었다. 그렇죠. 고구려의 부족장들은 상가, 고추가 이런 가들, 여러 가들의 회의체, 제가회의, 귀족 대표자 회의, 고구려의 귀족 대표자 회의 맞네요. 2번도 맞는 지문. 3번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맹. 3번도 맞는 지문. 4번 384년 처음으로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아이고, 연도까지 나왔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384년 동진 중국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불교를 들여와서 공인된 거는 그렇죠. 백제 침유왕대의 사실. 이건 백제에 관한 설명이고 고구려는요. 372년에 전진이란 나라에 순도라는 승려가 불교를 들여왔고 이때 왕이 소수리망. 그래서 372년에 소수리망이 불교 공인. 나라 이름 전진. 주로 백제는 중국 남조라고 불리는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고구려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 5호 16국이라든지 북조와 좀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은 백제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네요. 그래서 4번 정답.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삼국의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자, 1번 삼국 초기에 연맹을 구성한 각 부의 지배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였다. 그렇죠. 고구려 처음에는 오부족
연맹체, 연맹왕국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각 부의 부족장들이 자신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던 것이 점점점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변해가면서 그렇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1번은 맞는 설명되겠고요. 2번, 백제는 좌평을 비롯한 16등급의 관리가 있어 나랏일을 맡아보았다. 백제 고이왕 때 6좌평 16관등제를 수립해서 율령을 반포하고 백제가 그렇죠. 고대 왕국으로서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한다.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3번, 관등제와 관직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의 제약을 받았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또 신라의 예를 들자면 더더욱 엄격한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신라에서 집사부 시중은 귀족회의를 주관하며 왕권을 견제하였다. 신라의 귀족회의 뭐죠? 화백회의. 화백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상대등. 그래서 상대등은 왕권을 아이고, 집사부 시중이 아닌 상대등이네요.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집사부 시중은 누구죠? 그렇죠. 신라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집사부라는 최고 관부의 장관. 네,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7세기 고구려 정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 아이고,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 사실이네요. 1번 틀렸네요. 1번 정답. 2020년 기출인데, 작년 기출인데, 아유, 좀 쉽게 나왔네요, 이건. 2번, 연개소문이 정병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렇죠. 연개소문이 연도로 따지면 642년에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장악하였다. 맞는 설명. 3번,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고구려가 언제 멸망하죠? 668년. 그렇죠. 고구려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는데 7세기 사실 맞네요.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자, 수나라는 고구려에 4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612년 수의 제2차 침입 때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노리고 오는 30만 별동대를 살수에서 괴멸시킨 살수대첩. 예, 7세기 때 사실 맞네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2020년 작년도 기출 문제. 다음 내용과 관련된 신라의 국왕은 성골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다. 전문대로 추정되는 첨성대를 세웠다. 아이구야, 두 번째 질문에서 게임 끝났네요. 전문대로 추정되는 첨성대를 세웠다. 마지막 질문도 볼까요? 자장대사를 당나라에 보내 불법을 구하였다. 보기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진성여왕, 2번 진덕여왕, 3번 선덕여왕, 4번 태종무열왕. 천문대로 추정되는 첨성대를 세웠고 자장대사의 건의로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건립한 왕은 3번 선덕여왕.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이것으로써 오늘 문제풀이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데는 그렇죠. 삼국시대의 정치사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왕대사, 왕의 업적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업적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고 거기에 고국천왕이라든지 미천왕 아니면 영양왕의 업적 정도 같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백제는요. 그렇죠.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의 업적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고이왕이라든지 침류왕의 업적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라는요. 그렇죠.
6세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의 업적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뭐 네모랑이라든지 아니면 선덕여왕의 업적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